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띄어쓰기를 무시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라는 것이 영어 단어에서는 명확하게 단어별로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문장을 읽어갈 때 띄어쓰기를 무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띄어쓰기를 무시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배낚시를 하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들, 딸, 사위 각각 제 계좌로 돈을 넣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삐져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제가 보낸 문자를 보니까 put in my account, 내 계좌로 넣어라 라는 단어를 put하고 in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푸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통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푸틴과 내 계좌가 뭔 상관이야 라고 아들, 딸, 사위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푸틴 대통령과 풋인 이 부분의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무시하면 풋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푸틴 발음이 되겠죠. 실제 그 발음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별로 풋인 이 발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는 피읍이고요. U는 우로 소리가 나죠. 그리고 T는 티읕이라는 우리말 음소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N은 니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리들이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각각의 소리를 띄어쓰기 없이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푸틴이 되겠죠. 푸틴이라는 발음. 실제 생활에서는 영어의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약화될 때, 약하게 발음될 때 디귿이나 니을로 소리가 납니다. 빠른 소리에서는 대부분 니을로 소리가 나죠. 아래에 푸틴, 푸딘, 프린 이 중에 어느 걸로 발음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발음될 때는 프린으로 발음되겠죠. 자, 이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의 음소 배열 원칙을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읍 뒤에 우가 오면 우는 아래 가운데로 차지하게 되겠죠. 받침으로 티읕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라는 소리가 나겠고요. 니은 이렇게 띄어 읽는다면 풋인으로 발음하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발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푸틴처럼 발음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 발음이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티읕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프린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티읕을 표기하는 원칙,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 원리고요. 가로에서 쓰기, 왼쪽, 위쪽부터 시작해서 가로쓰기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알파벳입니다. 이러한 음소의 배열 차이를 바로 한국인들은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받침을 연결해서 발음하는 그러한 원리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오늘날 또 뜨거운 화약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이라는 발음,
Middle East 이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ddle 중간입니다. M은 미음으로 소리가 나고요. I는 이 소리가 납니다. DD는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D 소리는 우리말 디귿과는 좀 다른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목젖이 울리기 때문에 약간 기름진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L 발음은 리을이 두 번입니다. L의 기본적인 글자가 음소 두 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글자로 소리 두 개를 표현한다. 현재 알파벳에서 남아있는 소리는 L과 X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L은 리을 두 번, 그리고 X는 X, 이 발음이 되겠죠. 현재 알파벳에서 두 개의 자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L과 X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어떻게 글자 하나로 두 개의 소리를 낼까라고 의심을 하겠지만 알파벳은 과거에는 하나의 글자로 두 개의 자음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훈민정음 표기에 비해서 조금은 원칙상으로는 완벽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한국인들은 바로 다음과 같이 발음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가 흘러가고요. 이러한 소리 원칙을 훈민정음 표기에서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에서 가지고 있는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이 오고요. 연결되는 소리로 연결하면 미라고 발음을 하겠죠. 다음에 영어에는 없는 소리인 자음과 자음이 결합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디귿과 리을 리을이 겹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음이 겹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없는 으 소리가 훈민정음 표기를 활용한다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자음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명시적으로 으 발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있는 으 소리가 영어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결론은 middle 이렇게 발음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T라든가 D 이 소리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리을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발음에서는 middle 이 발음보다는 middl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소리 나는 리을 소리가 우리말 리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L을 리을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받침으로 제가 두 개를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뒤에 소리하고 연관지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리을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음소가 중동을 뜻하는 단어하고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는지 띄어쓰기 없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미음이고요. 이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연결되고요. L은 리을 두 번입니다. 이렇게 리을 두 번인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뒤에 소리하고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로 나고요. 이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 표현이죠. EA가 E로 발음되죠. 그러면 좀 강한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는 시옷이고요. T는 티읕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기호를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1대1로 대응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쭉 흘러가겠죠. 알파벳과 다르게 훈민정음 표기는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 받침표기 원리가 왜 중요한가? 소리의 호흡을 연결시키고 중단시키고 어디에서 쉬어쓰기 혹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단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소리가 어떻게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음이 이를 만나서 미라고 읽지요. 마찬가지로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무시하고 연결되어서 발음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의 글자에서 리을 두 번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이 한 번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리을이 이제 뒤의 소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음에서는 Middle East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Middle East, 리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리로 발음이 된 상태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 앞에 있던 리을이 살아났지요. 이렇게 뒤에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알파벳은 특히 영어에서는 띄어쓰기가 단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과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일종의 호흡 단위를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받침으로 표현되는 시옷과 티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옷 자리를 찾아갔고요. 마지막 티읕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를 배열하는 알파벳을 받침 표기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 표기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음하라는 것이죠. Middle East. 마지막에 시옷과 티읕은 한 번의 소리 호흡의 마지막 끝자락, 리까지는 강하게 소리가 나겠지만 마지막 시옷과 티읕은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 호흡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iddle East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어 발음은 실제 소리 단위가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뒤의 소리가 하고의 연관성, 즉 받침으로 자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받침들이 뒤에 모음을 만나면 연결되어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많이 사라지고 훼손되고 파괴되었지요.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원리를 우리말과 외래어, 외국어 학습에 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받침 두 개를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당황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아닌 일본어 방식의 언어학 체계로 바뀌는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발음을 넣어서 받침을 포기하고요. 또한 받침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디귿도 빠지고 티읕도 빠지고 키읔도 빠지고 받침 두 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고요. 그 과정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언어학자들에 의한 원리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가 사라지게 되는 기본 원칙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해당하는 발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있죠.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일본어 방식의 발음하면 아래에서처럼 give it a paw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연결되는 발음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우리말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물론 영어의 G 소리는 우리말 기억의 소리보다는 목젖이 울린다는 소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는 연결되어서 발음될 것이고요. V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말에 없는 소리, 이 소리는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활용해서 영어의 V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죠. 따라서 give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give, v 발음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다음 보겠습니다.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T는 티읕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U는 어로 발음되고요. P는 피읍입니다. F 소리 역시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표현한 V 소리하고 마찬가지로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이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이며 우리말 피읍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소리까지 연결하고요. O 발음과 R 발음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들 각각의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겠죠. 이렇게 발음의 음소를 알파벳처럼 그대로 각각에 대응하는 문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위에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발음 중에서 영어의 P와 F도 구별했고요. 또한 영어의 V 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V는 비읍으로 하고 F는 피읍으로 하고 이러한 원칙을 또 적용하지요. 더 나아가서 F를 일본인들처럼 히읗으로 표현해서 화이팅, 환타, 화일, 호일 이러한 단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표현한 이 방법이 훈민정음 표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발음되겠죠. 영어의 V 소리가 뒤에 E와 연결되면 기리, 기리 이렇게 발음될 것이고요. 모음과 모음 사이의 T는 리을로 소리가 나니까 티읕이 아니라 리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Give it up. 자, give it up 아니라 give it up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마지막 F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리을 받침은 흘리듯이 약하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그대로 읽어보면 give it a four, give it a four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각각의 소리, 음소를 문자 표기로 아래 글자처럼 표현했고요. 그러면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이 글자 표기와 왼쪽에 있는 일본어 방식의 발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자 표기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더 가깝고 또 원래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소리와 문자 기호의 일치를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 it a four로 발음할 것인지 give it a four로 발음할 것인지 이러한 발음의 원칙이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같은 경우에는 그 1대1 대응의 원리를 위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대응 원칙을 가지고 표현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자음이죠. F, V, Z, 그 다음에 번데기 발음으로 이해되는 TH 발음. 이 소리들은 맨 아래에 있는 이 발음 기호와 마찬가지로 둘 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글자는 시오달의 작은 동그라미와 디귿달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각각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훈민정음이 추구했던 모든 글자를 소리하고 일치시키고 각각의 소리, 호흡을 연관시키는 방법으로 재탄생하고 새롭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푸틴이라는 영어 단어 발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